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잠시로 영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은 이미 한두 번 했던 분들은 바로 따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새로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모를 게 있으면은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 스토어판 여시고 그리고 오케바리 샵을 다 여세요. 로그인해서 AP 주소를 이 검색창에다 치시면은 AP 주소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개가 나와 있는 중에서 오늘 우리가 등록할 것은 뉴트로웨이 AP 주소 분말 239g짜리예요. 자, 다 찾으시고 선택했으면은 먼저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운 받을 때 큰 이미지라고 하고 대표 이미지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 작은 그림이 있어요. 작은 사진이.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창이 떠요. 자, 이렇게 창이 떴는데 내가 이것을 어디에다 저장할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탕화면에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있는 이 이름은 영문으로 됐든 뭐 숫자로 됐든 이거는 절대 닫히면 안 됩니다. 이건 그대로 해놓고 저장을 클릭하세요. 똑같이 잠깐 화면을 올리시고 여기 상세 페이지 혹은 상세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마우스를 올려서 오른쪽 클릭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저장 그 폴더에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선택하면은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저장 클릭. 자, 이러면 대표 이미지하고 상세 이미지, 상세 페이지를 다운받았습니다. 내가 다운받은 것을 어떻게 찾냐? 요 밑에 막대기에 보면은 파일 탐색기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세요. 이걸 클릭하면은 바탕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그러면 바탕화면을 클릭하면은 아까 올렸던 것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요. 만약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콘이 작은 아이콘으로 설정돼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큰 아이콘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작은 버튼이에요. 작은 아이콘이에요. 안 보일 때 여기 내려가셔가지고 사진 큰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크게 보여요. 이것을 우리가 편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오른쪽을 클릭해서 세 번째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 편집을 클릭해서 크기 조정이 나옵니다. 크기 조정을 클릭하면은 픽셀이 나와요. 그래서 픽셀을 클릭했더니 이거는 이미 1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600이나 500이나 뭐 200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1000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편리하게 돼요. 옥센 G마켓에서는 이거 1000으로 만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000으로 하지 않아도 등록하는 데는 뭐 상관이 없어요.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저장을 누르면 1000으로 안 된 건 1000으로 변경이 됐어요. 자, 이것을 X를 눌러서 내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 아까 우리가 키워놨던 스토어판에 가요. 스토어판에 가시면은 왼쪽에 보면은 상품 관리가 있어요. 이 상품 관리에서 상품 관리를 클릭하면은 상품 조회 수정이라고 나와요. 그 밑에 보면은 상품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자, 클릭했더니 카테고리명 검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변경이 된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AP 주소라고 했죠. 주소라고 쳐보세요. 검색창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차면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가 유산균 이렇게 쳤더니 뭐 강아지 유산균, 뭐 고양이 유산균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올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합니다. 이거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균을 등록할 때 스토어판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등록할 거는 유산균이 아니고 AP 주스란 말이에요. 그럼 주스, 이게 주스라고 쳐도 되고 주스라고 쳐도 돼요. 주스라고 쳐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주스라고 치면은 사과 주스, 자망 주스, 뭐 포도 주스 이런 여러 가지 주소가 나오는데 사과 주소를 선택해도 돼요. 사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타 과즙 음료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확인을 눌러라고 나와요. 확인을 누르고 이러면 카테고리는 모든 상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카테고리 설정을 잘못하면은 고객이 이 상품이 올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 교실에 들어오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듯이 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소를 등록하면서 여기다가 뭐 유산균을 치면은 안 되겠죠? 그럼 유산균 찾는 사람 유산균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주소네 팔지 못하는 거죠. 짜증만 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상품명이라고도 하고 키워드라고도 합니다. 사실 오늘은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키워드 이게 뭐냐 무슨 주소냐 원문을 가봐야 되죠. 원문을 가보니까 뉴트로웨이 ABC 주수 분말 239g 이것을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 가서 타자해서 넣어도 돼요.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항상 복사해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넣어도 팔릴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 더 정확하게 우리가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팔리는 데서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등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는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쭉 내려와 보면은 판매가가 나와요. 판매가가 이 상품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매소에 가면 오케바리샵에 가보면 판매가가 있고 소비자가가 있어요. 판매가는 도매가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주는 가격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진을 넣고 수수료를 넣어서 21,000원에 팔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요 밑에 보니까 소비자 준수 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상품에는 세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가에서 오케바리샵이나 다른 도매소에서 우리한테 공급할 때 이거는 반드시 소비자 준수 가격을 팔아라. 아니면 소비자 절대 준수 가격 혹은 가격 자유라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비자 절대 준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한테 주는 가격이
소비자 준수 가격이 21,000원이라고 할 때 절대 준수 가격은 이 밑으로 팔면 안 돼요. 10원 내려도 안 돼요. 그리고 준수 가격, 소비자 준수 가격은 이 가격에서 100원을 내려서 팔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율은 우리가 판매가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가격을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3만 원에 팔 수도 있고 5만 원에 팔 수도 있고, 모든 상품 가격이 절대 준수 가격이나 소비자 준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으로 파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 붙여서 파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이 가격을 정해준 가격에서 더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주는 21,000, 이거는 소비자 준수 가격입니다. 그래서 21,000은 여기다가 그대로 21,000이라고 쳐 넣으세요. 21,000인데 이것이 소비자 준수 가격이기 때문에 100원을 내려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인, 원래는 이것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할인을 설정해서 여기다가 100원을 넣어줄 수가 있어. 이 100원은 판매자가 고객한테 주는 거예요. 마진에서 떼서 1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와 사라. 다른 데서 만일 21,000원에 파는데 나는 29,000원에 팔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인가라고 하는데, 소비자 준수 가격일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절대 준수 가격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100원을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100원을 하고 100원을 감했더니, 할인을 했더니 21,000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정해준 가격 그대로 파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이는 이것이 준수 가격이기 때문에 100원을 내려서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3만 원에 팔아도 뭐 25,000원에 팔든 그거는 알아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빨간 점이 있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는 반드시 넣으라는 걸 넣어야 돼요. 판매기간 같은 건 설정 안 하고, 부가세 같은 건 이미 세팅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상품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혹시 그 농축산품은 면세품이 있어요. 이럴 때는 면세로 정해 놓으면 됩니다. 오늘은 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시고, 판매 수량은 3자릿수 이상, 4자리, 5자리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기호에 맞게, 저 같은 경우에는 4자리 9988로 넣습니다. 이거는 고정되고 숫자로 넣으면 이제 판 숫자를 이게 앞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뭔지 모르겠죠. 앞으로 알게 될 겁니다. 이게 판매가 되면은 여기서 한 개 팔면은 9,987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항상 검색해봐요. 내 상품 팔리나 안 팔리나. 팔린 상품은 절대 삭제하면 안 돼요. 이것이 누적이 돼야 내가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제어 수량을 넣었고요. 옵션은 이제 나중에 옵션을 할 겁니다. 옵션은 그대로 놔두시고,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다운받았던 이미지, 상세 이미지, 대표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대표 이미지를 여기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박스 안에 10자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사진 보관함. 그래서 사진 보관함에다가 내 그 사진을 계속 보관해 놨다가 꺼내서 쓰고 있죠. 그러나 오늘은 이제 우리가 PC에다가 바탕화면에다 다운받아 놨기 때문에 내 사진으로 가요. 내 사진으로 가서 아까 우리가 다운받아 놓은 대표 이미지, 이것을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추가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거는 대표 이미지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데, 추가 이미지는 넣지 않아도 되긴 되는데, 추가 이미지를 더 추가하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 이미지만 넣으면
우리가 50점이라 할 때 추가 이미지를 4개를 더 넣으면 100점을 줘요. 마켓에서. 점수가 높으면 그것이 나한테 팔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만일 패널을 맞으면 우리가 또 마이너스 점수를 맞아요. 그럴 때 이것이 감해지면서 내가 중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패널을 많이 맞으면은 판매 중지를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거 9개, 10개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많이 넣으면 좋은 점도 있고 또 시간이 또 우리가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4개까지 하면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세 이미지를 넣고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스마트 에디티? 에디티 맞아요? 에디터. 스마트 에디터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또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여기도 똑같이 사진을 클릭하면은 또 내 사진이 나와요. 이 사진을 클릭하면 이번에는 상세 이미지, 대표 이미지 아니고 상세 이미지, 상세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넣어야 돼요. 이것을 똑같이 클릭 한번 하면은 열기를 눌러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와요. 그래서 바로 온 것을 확인해 봅니다. 쭉 올려가지고 다 들어왔으면은 오른쪽 위쪽에 녹색 버튼을 클릭하죠. 그러면 상세 이미지, 대표 이미지가 등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 빨간 점이 있네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빨간 점은 반드시 우리가 필수 등록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다 닫혀 있는데요. 밑에 내려오는 모든 것을 클릭하면 떠요. 그 밑에 닫혀 있던 것들이. 자, 여기 보니까 브랜드를 넣어주세요. 입력해 주세요. 제조사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는 보통 오케이 바디샵에 가서 상품명 앞에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복사해서 브랜드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니까 색상이 변해서 밑에 뜨죠. 이렇게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색상이 변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조사를 넣어라, 입력해라. 그럼 제조사는 상세 페이지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세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제조사들이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제품명 AP 주스 분말, 제품명은 과체 가공품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조원이라고 있잖아요. 주 인그린입니다. 주 인그린. 이거는 복사가 안 돼요. 이것은 가서 타자로 쳐서 넣어야 돼요. 주는 빼도 됩니다. 인그린이라고 넣는 겁니다. 이렇게. 엔터. 타자 했을 때는 이렇게 엔터를 쳐야 돼요. 다음 쭉 내려와 보면은 용기 타입을 물어봐요. 어떤 용기에 담은 주스인가? 그래서 선택했는데 모르면 안 넣어도 돼요. 모르면 안 내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봉투인데 없네. 종이팩이라고도 안 되겠죠? 종이는 종이던데 팩은 어떤 걸 말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해당이 없잖아요. 없는 건 안 넣어도 돼요. 용량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등록하고 있는 것이 분말인데 우리가 주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다 리틀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때는 안 넣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넣으면 뭐 더 좋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내려와 보면은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원산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또 원물을 보는 겁니다. 원산지가 어딨냐. 여기에 대부분 표시가 있는데 표시가 없을 때는 또 밑에 내려가서 봐야 돼. 아까 봤던 데 가니까 원산지가 국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제조사는 국내 제조사가 맞는데 그
원 상품이 오신 경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인도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럴 때는 원산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원산지를 기록해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국내라고, 이게 원산지 여기서는 국내라고 했는데 제조사가 국내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게 다른 나라에서 갔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가공을 하는데 그러면 국내 가공이 돼요. 근데 원산지는 틀리거든. 이거 틀리게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국내라고 해도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여기 보면은 레드비트는 국산이고 AP 사과는 국산이고 덱스트리는 중국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주요 상품이 뭔가를 봐야 돼. 사과나 레드비트가 이게 주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국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산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 국산이라 하는 거는 여기 이미 국산이 세팅이 되어 있겠네. 그대로 놔두면 돼요. 변경할 필요가 없고, 만일 중국이다, 뭐 베트남이다 이럴 때는 이게 클릭하면은 기타가 나와요. 기타가 나오는 것을 또 클릭하고 상세 설명 표시에서 직접 입력을 하면은 여기다가 뭐 중국산이라고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역시 국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대로. 그 밑에 내려와서 상품 상태는 우리가 지금 등록하는 건 신상품이에요. 중고도 등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팔고 싶은 거, 또 누가 팔아달라고 하는 거, 신상품이면 신상품, 중고는 중고상품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와서 유효일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유효일자가 있어요. 제조일자는 안 넣으면 되는데 유효일자는 옛날에는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등록이 되는데 지금은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놔두시고, 미성년 구매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해야 되죠. 주수니까. 불가능은 성인용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구매하면 안 되는 것들은 여기다 불가능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브 노출은 노출로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 상품이 가공품이냐 의료기기냐 주방용품이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우리가 등록하는 것은 식품에서 가공식품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만약 이게 비타민이나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일 때는 건강기능으로 가야 되죠. 건강기능이 아니면 가공식품, 식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공식품. 모든 식품은 다 가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으로 하면 됩니다. 가공식품을 넣고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니까 작은 박스를 체크하세요. 이러면 상품 상세 참조라고 이렇게 쭉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쭉 내려보시면은 일단 배송이 나와요. 이 배송은 우리가 배송비를 넣을 것이냐, 무료로 해줄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 가격이 일반적으로 3만 원 이상은 무료로 다 해도 무난해요. 그러나 이 어떤 상품은 지금 우리는 택배비를 여기 보면은 판매가 11,140원인데 우리는 이 택배비를 여기다가 더 해야 돼요. 그러면 14,140원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료로 주면은 이 3,000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다음에 팔아보면은 한 제품에서 3,000원 이상 남기면 엄청 잘 남기는 거예요. 하루에 10개만 보면 3만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00원 남기는 것들이 많고 몇백 원 남기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3,000원 못 남고 보통 10%, 20%로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를 우리가 마진을 남긴다 할 때는 2,000원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3,000원이네. 그럼 내가 이거 팔면은 배송비 무료로 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거 잘 안 돼요, 판단이.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쌀 때는
우리가 같게 3,000원 유료를 하는데 유료로 3,000원을 다 같이 하면은 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조건부 무료를 해놓고 보통은 2,500원으로 하면 좋아요. 2,500원. 나는 500원 적게 남기더라도 팔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3,000원 팔 때 나는 2,500원에 팔더라도 파는 게 중요하지. 3,000원 받겠다고 뭐 팔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무료. 조건부 무료인데 3만 원 이상부터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상품들은 보면은 쿠팡이나 이런 데 가면 5만 원 이상이에요.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무료로 주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처음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5만 원, 10만 원 하든지 상관없지만 일단은 2,500원에 3만 원 하면은 팔릴 확률이 높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먼저 묶음 배송이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세팅은 묶음 배송으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묶음 배송 불가로 변경해 주세요. 한번 변경하면 이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배송비에만 한해서 되는 거지 그 고객이 물건 살 때 여러 개 사고 못 사고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아까도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는데 이거는 배송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물건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능으로 하세요. 불가능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그쪽에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주도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라고 있어요. 이것을 설정 안 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정함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3권요. 모든 상품은 제주도에서 만일 고객이 구매를 하면 무조건 3,000원이 붙어요. 일반 상품은. 가구 같은 건 큰 건 어렵고. 그리고 도서상간이라는 것은 어떤 외딴 섬이나 뭐 산골짜기에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3,000원이 추가돼요. 이것을 넣지 않으면 내가 또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3,000원에 5,000원. 제가 그 전에 한번 팔아봤는데 어떤 그 섬에는 7,000원이 붙어요. 배송비가. 그러면 내가 5,000원 넣었는데 7,000원이 붙잖아요. 고객한테 말씀드려야 돼. 사실 이거 우리가 설정은 5,000원 했는데 7,000원이면 고객님이 2,000원 더 내도 물건 사겠습니까? 구매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겠다고. 대부분 알아요. 여기는 비싸다는 거. 자기네 거기까지 오는 게 배송비 얼마 붙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오케이 하면은 보내줘야 돼. 돈은 먼저 받고 보내줘야 돼. 제가 한 번은 제주도에다가 어떤 전에 같아요. 물건 샀는데 내가 배송비를 안 넣은 거야. 처음에 몰라가지고. 추가 배송비 안 넣었는데 물건 2개 샀어. 그분이. 난 물건 다 보냈어. 보니까 배송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배송비가 이렇게 추가되는데 자기 안다는 거야. 그래서 보내달라니까 알았어요 하더니 지금도 안 보내. 2년 됐는데 지금도 안 보내. 그렇다고 내가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그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출고지 같은 거는 원래는 일일이 다 넣으면 좋겠지만은 출고지는 일반적으로 자기 주소로 되어 있어요. 이건 그대로 놔둬도 돼요. 출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품지가 중요합니다. 그 밑에 반품지가 있는데요. 반품지를 클릭하면은 기본 반품 택배사는 이미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우체국으로 정해 있어요. 이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반품 배송비 편도는 3,000원. 이게 일반 상품일 때는 이래요. 3,000원. 편도가 3,000원이면 왕복은 6,000원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구나 이럴 때는 이걸 변경해야 돼요. 가구는 편도가 15,000원, 30,000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구 같은 건. 앞으로는 지금은 안 팔리겠지만 지금 우리 오케바리샵에 보면은 가구도 있어요. 가구 같은 거는 보통은 15,000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는 또 다시 변경해야 돼요. 일반 상품에서만 이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가 반품지, 반품 혹은 반품 교환지 이게 등록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 주소로 되어 있겠지만은 여기 대표 반품지가
상일바이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13길 5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품지 판매 주소를 클릭하면은 밑에 신규 등록이라고 나와요. 저는 이미 다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주소지 이름이 뭘 넣을 것이냐. 그러면 그 상품마다 틀리겠죠. 만일 우리가 주수를 팔면 주수지만은 주수인데 거기에 또 브랜드나 제조사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이게 상일바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상일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 이름, 반품지 이름을 상일바이오라고 넣으세요. 상일바이오, 바이로. 그리고 주소 검색을 클릭하면은 창이 뜨면은 여기다가 양재대로 113길 띄어쓰고 50일 그러면 엔터를 누르면 요 밑에 주소가 뜹니다.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두 개 중에서 바른 걸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한 것을 그다음에 상세 주소를 밑에다 넣어야 돼요. 모든 상품은 상세 주소가 있어요. 4층 41호 상일바이오라고 넣으면 됩니다. 4층 41호 상일바이오 이것을 저장을 해 놓으면 돼요. 저장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된 것을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면은 주소가 이렇게 들어와요. 반품지 주소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상품을 올릴 때 이 반품 주소지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반품 주소 새로 입력해 놓으면 앞으로 여기가 10개, 20개 뭐 많이 팔면 뭐 몇십 개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때마다 같은 거면은 내가 여기서 선택을 찾아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주소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같은 주소를 찾아서 혹은 여기다가 검색할 수가 있어요. 상일바이오라고. 그러면 상일바이오 이렇게 치면은 아까 우리가 입력해 놓은 주소가 떠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바로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AS 특이 사항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은 AS 전화번호, 저는 이미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다 2번호를 넣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2번호를 넣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팔지, 자기 전화번호를 넣어야 돼. 전화번호가 없으면 핸드폰 번호. 그 밑에 오니까 AS 안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고지와 반품지가 다 틀려요. 같은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반품할 때 판매자한테 먼저 연락하라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진상 고객이 우리한테 막 억지로 막 반품도 막 엉뚱하게 하고 반품 안 되는 거 막 반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야 이게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출고지와 반품지가 상이하므로 반품 교환 시 판매자에게 연락하라. 똑같이 전화번호 넣고 자, 그 밑에 보니까 필수는 아니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상품, 제품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외워두든지 어디에다가 메모해 놓죠. 제품 하자시 왕복 배송비 업체 부담. 제품이 만일 우리가 거울 같은 게 깨졌다, 또 어떤 제품이 손상을 입었다, 이런 걸 사진 찍어서 판매자에게 보내면 판매자가 다시 그걸 업체에다 보내면 업체에서 이것은 우리가 문제가 됐구나, 이럴 때는 왕복 배송비를 업체가 부담해요. 그리고 또 고객 단순 변심 시 왕복 배송비 고객 부담. 고객이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색상이 틀리면 반품할 수가 있어요. 그건 고객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고객이 왕복 배송비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3,000원 넣고 6,000원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료로 공급할 때는 공급하더라도 만일 반품 될 때는 왕복 배송비를 내야 돼요, 고객은. 그 6,000원, 보통 6,000, 5,000 이렇게 하는데요. 일반 인터넷에서 많이 구입하는 분들은 알아요, 자기가 돈 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어떤 진상 고객은 이것도 안 내려고 억지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남겨놓으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빨간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이 구매 혜택 조건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니까 또 창이 여러 개가 쭉 이렇게 있는 것이 떠요. 우리가 최소 구매 수량은 일단은 무조건 1개 이상 사겠죠. 그래서 이거는 넣을 필요도 없고, 최대 구매 수량, 1회 구매 시 최대 몇 개를 살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10,000개까지 살 수 있다. 일단 10,000개, 10,000개를 넣고, 1인 구매 시 최대 구매 몇 개까지 있냐, 이거는 100,000 개라도 된다. 100,000 개까지 넣을 수 있고 10,000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혹시 모릅니다. 큰 회사 같은 데서 어떤 행사가 있고 기념 행사, 뭐 기념 창립 기념일이나 뭐 이럴 때는 직원이 많은 회사나 이런 데서는 뭐 몇천 개, 몇만 개 구입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복수 구매 할인이라고 있어요. 복수 구매 할인은 아까 우리가 한 개를 고객이 구매하면 100원을 준다 했어요. 복수란 거는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원으로 개수로 고쳐서 2개 주문, 만일 2개 사면은 200원 준다, 그 말입니다. 이건 샀을 때만 주는 거예요. 한 개 사면 안 주는 겁니다. 한 개 사면 100원 주는데 2개 사면 200원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주는 겁니다. 포인트. 이건 안 주면 안 줄 수도 있는데 판매하는 데는 다른 사람이 주는데 나는 안 주면 못 팔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하는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본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거 작성하면은 댓글을 달면은 판매자가 또 얼마 준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싼 거는 50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50 넣고 뭐 100원, 한 달에 한 번 하면 100원 준다. 여기는 150. 이거는 가격이 비쌀 때는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 10,000원 주고 싶고 10만 원 주고도 싶고. 그러면 이 댓글을 많이 달리면은 판매하는 데는 엄청 들려요, 효과가. 다른 사람이 댓글이 안 달렸다, 그럼 댓글 달린 사람들한테 와서 찾아보고 그 댓글을 평을 보고 이거는 사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00원 주고 10,000원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되죠. 안 하면 자, 여기서 무이자 할부 같은 거는 이거 나중에 하고 지금은 설정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이자 할부를 만약에 3개월 했다. 고객은 무이자로 샀지만 그 이자는 판매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하지 말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또 이 할부가 무이자로 하는 데 와서 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 6개월 뭐 12개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자를 내기 싫다 그러면 무이자를 해주는 데 와겠죠. 네, 이것도 자기가 나름대로 하면 돼요. 네. 자, 사은품이 있습니다. 사은품은 이게 혹시 그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는 한 개 싸면은 한 개를 더 해준다. 더블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플러스.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그게 없을 때는 성심배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은품이 되는 거예요. 성심배송합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넣으면 우리가 점수를 많이 맞아요. 마켓에서. 그래서 넣는 겁니다. 여기 이벤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AP 주소를 파는데 이 AP 주소는 체지방 관리에도 좋다고 넣으면 돼요. 바로 그 밑에 떠요. 그 키워드 밑에 체지방에 좋은 여기다는 아까 우리가 영문으로 넣었으면 한글로 넣을 수가 있어요. APG 주스 이렇게 체지방에 좋은 APG 지금 아마 심지어 남자들까지도 다이어트 하는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사 먹는데 AP 주스 같은 거는 해독 주스라고도 해요.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많이 그걸 마시면은 해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잘 나가요. AP 주스가 불티나게 나가요. 한번 광고가 터지면은 많이 파는 사람 몇백 개, 최고로 파는 사람 막 3,000개 그러면 고액 그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검색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태그라고 하는데요. 목이 마르다. 이거 태그는 키워드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상품명에다 넣을 때 보통은 상품명에 보면은 그 50바이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한자당 2바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50바이트는 25자가 들어가는데 거기 띄어쓰기까지 하면은 한 20자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태그를 우리가 다는 것은 키워드 상품명을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넣고 싶은데 모자라서 못 넣었다. 그럴 때 넣는 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넣고 싶었던 거, 못 넣었던 거 그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객이 검색했을 때 이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여기에서 이 검색도 우리가 그 상품명을 넣었던 것처럼 키워드가 똑같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여기다 일단은 주수라고 쳐보면 여러 가지 주수가 주르륵 나와요. 이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맞는. 그래서 상세 설명을 보면은 AP 주수에는 사과 주수. 일단은 사과 주수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주수를 쳐가지고 또 쭉 내려다 보면은 사과가 있고, 이것을 지금 내가 등록하기 위해서 이 상세 설명을 보라고 안 했지만은 앞으로는 이 원물이나 상세 설명에 있는 것들이 키워드가 됩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를 골라야 돼요. 상품명을. 이외의 것을 잘못 넣으면 과대 광고나 금기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일 상세 설명에 다이어트가 들어갔다. 뭐 다이어트 같은 거 넣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여기에 만일 골다공증 안 돼요. 고혈압 안 돼요. 스트레스 안 돼요. 비만, 등보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은 금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 상품명이 있는 여기에 다이어트 들어갔다. 그러면 넣어도 돼요. 상품명에 다이어트 들어갔다. 그럴 때는 넣지만은 이 밑에 이 상세 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주 원료가 AP 주수가 뭘로 되어 있냐? 사과, 레드비트, 당근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3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레드비트.
그 다음에 당근, 이렇게 당근, 비트, 그거는 찾아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즙 음료가 되는 겁니다. 과즙 음료. 이것도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개를 선택하기 어려우면 여기 감성 태그라고 있는데요. 감성 태그 있고 연령대 있고 그다음 계절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식품에서는 사실 식품에는 감성 태그가 좀 그래요. 의류 같은 거는 감성 태그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넣을 수가 있잖아요. 새콤달콤, 진짜 새콤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도 엄청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어떤 걸 먼저 넣었냐가 검색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비트를 혹시 쳐보세요. 비트라고. 비트류, 비트가 나오네. 비트 제품, 비트, 혹시 비트라고 아세요? 비트가, 비트 음료 따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트를 쳐가지고, 비트 제품이라고 넣을 수가 있거든. 하나 선택을. 비트 제품. 그리고 당근이 있었잖아요. 당근을 쳐보는 겁니다. 당근, 가루. 예. 그래서 여기서 주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분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물에다 풀어 먹는다고 해서 주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스를 선택해도 되고 아까 당근을 치니까 주스도 나오고 분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건 분말을 넣겠다, 뭐 주스를 넣겠다. 주스니까 주스가 더 정확하겠죠. 뭐 넣을 게 하도 없다. 그러면 아까 당근을 쳐서 분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일단 4개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스라고도 해야 돼요. 주스. 주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어떤 사람은 주스라고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스 중에서 아까 내가 넣지 않았던 것을 하나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주스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건 없으니까 주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태그 불가 단어라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걸 선택해야 돼요. 주스, 사과 주스, 주스 치니까 되네. 사과 주스라고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키워드에다가 뭐 넣었으면 그 같은 말은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콤달콤한 뭐 선물하기도 좋은. 어떤 분은 자꾸 사더라고. 그래서 왜 자꾸 사는 거 했더니 아마 머리빵 하는 분이 같아요. 머리빵 하는 분 원장인데 거기 오는 고객들한테 아마 단골 손님들을 주는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많이 사더라고. 그러니까 선물용으로도 좀 뭐 새콤달콤, 청량 뭐 이런 것들을 10개를 채우면 좋아요. 이렇게 가성비 넣기가 보면 건강주스라고도 하고 건강주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와서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키워드를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사과 분말이라고도 해요. 사과 분말. 사과 분말이 여기에서 표시가 없는 거는 좀 쓰기가 그러니까 표시 있는 걸로 쓰면 좋아요. 나중에는 이제 키워드를 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겠지. 일단은 10개를 채우세요. 여기서 찾아서 감미로운 맛, 달콤 시원 10개 찾잖아요.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어느 걸 검색해도 내 상품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그를 많이 넣고 쿠팡 같은 데는 40개까지, 지금 여기는 10개지만 40개까지 넣었기 때문에 쿠팡이 다른 상품, 다른 그 마켓보다 많이 팔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빨간 표시가 없지만은
판매자에게서는 엄청 중요한 판매자 코드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면 판매자 상품 코드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안 넣으면 고객이 주문 넣었는데 내가 이 상품이 무언지를 가서 여기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 만일 코드가 없다. 그럼 나중에 더 깊이 설명하겠지만 그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가 뭐냐? 여기 와 보니까 상품 코드라고 있잖아요. 모든 제품엔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요. 어떤 데서는 뭐 아라비아 숫자만 있는데 여기는 P000 ERD라고 이렇게 있죠. 이것을 복사해서 반드시 복사해야 돼요. 쳐서 넣으면 오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붙여넣기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앞에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앞에. 뒤에도 그렇고 빈 공간이 있으면 잘 찾아 앉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고 이제는 거의 옵니다. 판매자 코드까지 넣고 쭉 내려와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사용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했더니 아까 저희가 처음에 넣었던 상품명이 나와요. 근데 상품명을 보니까 너무 간단해. 주소밖에 없네. 그러면 올라가서 아까 우리가 검색창에서 10가지를 찾았잖아요. 거기서 이미 몇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구람수 같은 건 맨 마지막에 넣으면 좋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밀어놓고 항상 띄어쓰기를 할 때 한 번만 띄어쓰기, 두 번 하면 뒤에 거는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분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사과 분말, 비트 분말, 그 다음에 당근 분말. 그러니까 33이 됐어요. 30이나 요 정도로 하면은 이것이 가장 합당한 가격이 키워드 여기에 100바이트지만은 다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고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가도 안 되고 분말 같은 게 3번 들어갔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분말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분말을 하나 떼고 비트는 보통 빨간색이기 때문에 레드 비트라고 하면 돼요. 레드 맞나? 이렇게 레드 비트 이렇게 해서 단식 검색해 보니까 맞게 잘 입력이 되었습니다. 뭐 띄어쓰기 2번 했다면 여기 띄어쓰기 2번 했어요. 나와요. 자, 이렇게 하고 아까 맨 마지막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지금 위에다는 상품명을 우리가 수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걸 체크했던 거 다시 체크하면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톱바늘 상품명을 수정할 때 반드시 요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품이 등록이 됐을 때 아까처럼 뒤에 거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항상 명심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걸 저장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올렸는지 한번 검색하는 거예요. 체크. 여기에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니까 여기 빨간 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러면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확인 누르고 저장을 누르세요. 자, 저장을 눌렀더니 창이 떴어요.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를 클릭하면은 만천하, 저희 마켓 이름이 만천하, AB 주스, 여기서 4가지를 또 검색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검색해야 돼요. 상품명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오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만날 봐도 어떤 때는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게 2만 900원인데 내가 공을 하나 빼면 2,900원이 되거든요. 2,090원이. 그러면 엄청 주문이 들어와요. 막 하룻밤에 막 30개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이게 그 취소를 하면 30점, 보통 취소를 하면 하나 취소를 하면 3점을 맞아요. 30점이 되면은 중지를 시켜요. 판매 중지를. 그래서 절대로 많이 잘못하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배송비가 제대로 들어갔나. 배송비. 보니까 2,500원이 들어갔고,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제주 3,000원. 여기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체지방에 좋은 A, B 주스라고 했잖아요. 요 밑에 보이지요? 이렇게, 아까 사은품 거기다 넣은 것이 여기 이렇게 떠요. 광고처럼. 그래서 여기다 못 넣은 말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첫째는 상품명이 제대로 됐나? 두 번째는 가격이 제대로 됐나? 그 다음에 택배가 무료냐, 유료냐? 이것을 확인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세 설명이 어떤 때는 안 들어와요. 이게 배꼽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여기 그 배꼽이 십자가 이렇게 나와요. X가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뭔가 잘못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확인한다 하면 이거는 이미 상품이 다 등록이 된 겁니다. 다 하셨죠? 네, 오늘은 AP 주소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를 게 있으면은 등록하다가 이게 잘 모르겠다, 어렵다, 등록이 계속 진행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전화상으로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강의실에서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